안녕하세요. 천은사주입니다. 오늘은 황혼기를 지나는 부모님들이 꼭 한 번은 마주치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식하고 마음이 자꾸 어긋나는 것 같고 전화는 하는데도 왠지 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흐르는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리는 몇 가지만 챙기셔도 자식과의 흐름이 한결 편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 보시죠. 혹시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 쓰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식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돈이나 결혼 같은 큰일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훨씬 더 사소한 데서 흐름이 갈립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면 그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안부를 물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요즘은 용건만 말하고 끊는다면 마음이 서운해지실 겁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여도 예전 같은 온기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식은 분명히 옆에 있는데 전기 멀게 느껴지는 흐름, 이거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연배에서 요즘 부쩍 많이 나오는 고민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생기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감당하는 기운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했다면 황혼기에는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이 안으로 모이는 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자식이 서운함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서운함으로 오해하면서 거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안으로 모이는 기운을 침묵으로만 표현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이 식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없는데 마음만 깊어지는 시기, 이게 지금 구간의 특징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70대 초반 어르신이셨는데 아들 내외가 발길을 뜸하게 한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전화를 걸 때마다 걱정과 잔소리부터 시작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는 게 부담으로 느껴졌던 거죠. 이 흐름을 짚어드리고 통화할 때 걱정보다 안부를 먼저 묻는 쪽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지나서 다시 연락 주셨는데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흐름은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이 시기는 자식운이 나빠지는 시기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안으로 모이는 기운을 그대로 두면 침묵이 쌓이고 침묵이 쌓이면 오해가 자랍니다. 반대로 이 기운을 잘 쓰면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흐름인데 누구는 멀어지고 누구는 더 가까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현을 아예 안 하느냐, 짧게라도 마음을 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하나만 정해두시는 겁니다. 걱정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이나 보고 싶다는 말처럼 짧고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화 앞부분에 먼저 꺼내 놓으시면 대화 전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연락하시는 편이 흐름상 더 유리합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의 기운이 가라앉는 때라 무거운 이야기가 오가기 쉽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시간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온도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과의 거리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시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은 사실 나쁜 신호가 아니라 준비 신호에 가깝습니다. 황홍이로 접어들면서 안으로 모이는 기운은 동시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을 정리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이게 재산 얘기만은 아닙니다. 살면서 쌓은 지혜와 마음을 전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분들은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놓치고 서운함만 쌓아가시면 거리가 점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앞으로 몇 년의 자식운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 안에서 실제로 복이 들어오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안으로 모이는 기운이 준비의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준비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자식운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시기가 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놓치고 서운함만 붙잡고 계시면 좋은 기운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신호를 챙기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식이 먼저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안 물어보던 걸 갑자기 물어본다면 그건 마음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소하게는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냐는 질문일 수도 있고 예전에 살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식이 먼저 다가온 순간에 마음을 조금 더 열어 보이시면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대목에서 상담했던 사례가 하나 떠오릅니다. 70대 후반 어머님이셨는데 딸이 갑자기 예전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딸이 마음을 다시 여는 신호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옛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 딸이 먼저 전화하는 날이 늘었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 주셨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를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은 것, 그게 흐름을 바꾼 시작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식운과 건강운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함께 얽혀서 흐릅니다. 컨디션이 안정되어 있으면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몸이 무겁고 피곤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날카로워지고 통화도 짧게 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를 챙기고 싶으시다면 먼저 본인 컨디션을 챙기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흐름이 안정되면 관계의 흐름도 함께 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시고 오전에 짧게라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시면 컨디션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간의 기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나 손 안 대는 짐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됩니다. 기운이 정체된 공간에서는 대화도 답답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자식이 방문했을 때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머무는 시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현관 쪽이나 거실처럼 자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부터 정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 쓰는 물건 몇 가지만 정리해도 공간의 흐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을 챙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과의 대화에서 예전에는 없던 편안함이 느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이번 흐름의 정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점을 놓치는 이유는 신호가 왔을 때 여전히 예전 서운함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먼저 다가왔는데도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앞세우시면 다시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운함을 잠깐 내려놓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시면 관계가 눈에 띄게 편해지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흐름이라 지금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물 흐름과 관련해서도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들면 재물의 흐름도 모으는 쪽에서 나누는 쪽으로 서서히 방향이 바뀝니다. 이 시기에 자식에게 작은 것부터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시면 관계의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절에 용돈 봉투 하나, 손주에게 작은 선물 하나처럼 작은 나눔이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물을 나누실 때는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만회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흐름상 더 유리합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갑자기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고 참다가 사소한 일로 크게 언성이 높아지는 식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동안 쌓인 말을 못하고 넘어간 시간이 길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서운한 감정을 조금씩 짧게라도 표현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쏟아내지 마시고 그때그때 가볍게 마음을 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감정이 쌓여서 터지는 흐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감이 맞습니다. 비슷한 연배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흐름이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신호가 가장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 자식이 먼저 다가오는 질문과 컨디션의 흐름과 공간의 기운과 재물의 나눔까지 이 네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흐름을 잘 챙기시면 자식운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시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어가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드린 신호들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챙기시면 좋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기만 하고 넘어가면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실천하셔야 관계의 흐름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챙기실 것은 통화 습관입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오늘은 무슨 말을 먼저 꺼낼지 짧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걱정거리나 잔소리를 앞세우지 마시고 고맙다는 말이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보세요. 통화 시간대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를 우선으로 잡으시는 게 흐름상 유리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의 통화는 무거운 이야기로 흐르기 쉽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자식이 전화를 받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챙기실 것은 공간입니다. 현관과 거실처럼 자식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부터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물건, 손 안 대는 짐을 하나씩 정리하시면 공간의 기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색으로 보자면 밝고 따뜻한 색, 이를테면 아이보리나 연한 갈색 계열의 소품을 거실에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둡고 무거운 색이 많은 공간은 대화도 무겁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자식이 방문했을 때 느끼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챙기실 것은 컨디션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시고 오전에 짧게라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정되면 표정과 말투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음식으로 보자면 따뜻한 성질의 국물 음식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게 이 시기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을 챙기시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몸의 흐름을 잡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챙기실 것은 감정 표현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한 번에 쏟아내지 마시고 그때그때 짧게 전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말로 하기 어려우시면 짧은 문자 메시지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하기 부담스러운 날에는 오늘 내 생각이 났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큰 대화보다 작은 표현이 쌓여서 흐름을 만든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통화 습관 하나만 바꿔보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면 자식과의 흐름이 눈에 띄게 편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여기서 다시 짚어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 아들 내외 발길이 뜸했던 그 어르신 기억하실 겁니다. 통화 습관을 바꾸신 뒤로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아들이 명절에 손주를 데리고 먼저 찾아오는 일이 늘었고 통화도 예전보다 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바뀐 건 아들이 아니라 본인의 말 한마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흐름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통화 습관 하나로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오래 쌓인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작은 표현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는 한 번의 큰 사건보다 반복되는 작은 신호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운을 챙기신다고 해서 본인의 마음을 억누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인정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자식에게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다독이고 짧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옮겨가시라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이 시기 자식운을 챙기는 일에 포함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그 편안함이 자식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화 습관과 공간 정리와 컨디션 관리와 감정 표현,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자식운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함께 쌓여야 흐름이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황홍이라는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깊게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시기를 지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이야기를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가슴에 잘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홍이는 저무는 시기가 아니라 자식과의 인연을 새롭게 다듬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문자 한 통으로 그 흐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더 자세히 짚어보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에 정리해둔 곳을 편하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부분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흐름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